암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 오른 한 남자.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이런 환자 처음이야! 자, 과연 전무후무한 이 암덩어리의 정체는? 2014년 영국. 40대인 A씨는 1년 전부터 원인 모를 잦은 기침과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폐 쪽이 너무 아파요. 쿡쿡도 쑤시고요. 진료에 들어간 의사 모하메드 무나바는 상태를 듣고 곧바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엑스레이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폐 아래쪽에서 큰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 정도 크기면 되게 암 중기 아니에요? 되게 큰데. 의사 무나바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폐암 혹은 기관지 암이라고 판단했고요. 게다가 박테리아 감염까지 더해져서 무척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황급히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조직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검사에서 밝혀진 종양의 충격적인 정체. 뭐야? 암덩어리라고 생각했었던 덩어리의 정체는 바로 장난감. 뭐야? 저걸 왜 먹어? 뭐? 저거였어요? 어머, 저 도로공사 표지판처럼 생긴 저거? 아니 저게 왜 폐에 들어가 있어요? 자, 대략 1cm 크기의 원뿔형 도루 표지 장난감이었습니다. 어이없다. 장난감이 왜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폐에 장난감이 들어간 이유. 사실 어릴 때 본인이 장난감을 삼키던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살 생일에 선물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삼켜버려 그게 기도로 넘어갔었던 겁니다. 의사들도요. 이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40년 동안이나 폐에 있을 수 있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식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막혀서 사실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을 거란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 결국 A씨는 폐에서 장난감을 꺼내고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A씨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번 일로 어릴 때 잃어버린 장난감을 다시 찾게 됐다는 겁니다. 올해 4월 19일 하와이의 한 평화로운 휴양지 카우아이 섬에서 20살 청년 딜런 맥윌리엄스는 보디보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려 2m 길이의 뱀상어의 공격을 받은 딜런은 오른쪽 종아리를 콱 물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꼭 살아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간신히 헤엄쳐 나왔습니다. 아유, 어떡해. 어머머, 크게 다쳤네 진짜. 겨우 목숨을 구한 딜런. 그리고 다행히도 뱀상어에게 물린 종아리는 봉합수술 끝에 절단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런데 딜런이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미국 유타주에서 하이킹을 즐기던 딜런. 뭔가 다리를 날카롭게 깨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의 정체는 단 2에서 3mg의 독만으로도 성인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방울뱀이었습니다. 아유, 어디 다니면 안 되겠다, 저분은. 아유. 하지만 이때도요, 정말 운 좋게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고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딜런과 독한 맹수들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7월 어느 날 미국 콜로라도주로 캠핑을 떠난 딜런. 캠핑을 또 갔어요. 캠핑을 가. 내가 딜런이면 캠핑에 캠짜도. 그냥 실내 테마파크 이런 데 나가지. 정말. 텐트에서 자다가 갑자기 목덜미가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에 눈을 떴습니다. 뭔가에 목덜미가 콱 물린 것이었는데요. 약 136kg의 육중한 흑곰이었습니다. 아니, 맛있는 냄새가 나나? 왜 이렇게 물어? 흑곰에게 물린 채 질질 끌려가던 딜런은 와, 이번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사적으로 택한 방법이 이겁니다. 손가락으로 콱 찌른 거죠. 눈을! 흑곰의 눈을! 아니, 눈이 멀 텐데, 커서 얼굴이. 그럼 이렇게 찔렀나 보죠. 이게 안 될 텐데. 흑곰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틈을 타서 이번에도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3번의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한 딜런은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상황에서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중국 후베이성 북부 샹양의 한 시내버스 안. 아줌마 괜찮아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놀란 이유.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의 머리에 정원용 전지가위가 꽂힌 채
아주 태연스럽게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왜 뭐야? 아니 머리에 가위를 왜요? 아니 진짜 이거 실화예요? 아니 진짜 이거 실화예요? 그녀의 연기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내리셔는 맨날 그렇게 끝나는 거야. 가위를 머리에 꽂은 주인공은요. 57살의 쉔 샤오잉 씨입니다. 그녀는 그날 마당에서 마호가니 잎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이 닿지 않자 긴 대나무에 전지가위를 묶어서 따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나무 장대 끝이 톡 부러지면서 대나무에 묶여있던 가위가 그대로 수직 낙하 샤오잉의 머리에 팍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샤오잉은 심각한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가족을 불렀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택시도 잡히지 않자 그때 바로 온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렇게 무려 1시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 아이고. 환자분 괜찮아요? 왜 누우세요. 간호사 빨리 와 빨리. 당시 그녀의 머리엔 거의 4cm에 가까운 가윗날이 박힌 상태였습니다. 2번에 걸친 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가위를 제거한 샤오잉.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저는 2번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며 그녀는 끝까지 태어냈다고 합니다. 대박. 2021년 7월 미국 뉴욕주. 조용했던 아침 출근길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 왜 이래? 어머머, 사람 쳤다. 어떻게 사람 쳤잖아. 진짜 어떻게? 저 급발진인가? 사람 치고 건물로 돌진했잖아 지금. 저 음주운전, 졸음운전, 급발진 3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길을 걸어가던 엄마와 8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돌진한 음주운전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어떡해. 난장판이 된 사고 현장에서 아기 엄마 사라는 피를 흘리며 힘겹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맨날 변해. 제발 우리 아기 좀 꺼내주세요. 제발요. 당시 사고로 사라의 아기가 차 밑에 깔리고 말았는데요. 아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떡해. 근데 진짜, 어떡해. 들었어, 차를? 지금 차를 들은 거예요? 1초 가까우니까. 어머머머! 꺼냈어. 어떡해. 이게 어떡해. 아니, 근데 꺼낸 건 다행인데 안 다쳤어야 이게 되는데. 괜찮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 무거운 차를 손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아기를 구한 영웅들은 용커스 소속 경찰 로코와 폴. 이들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굉음을 듣고 달려온 건데요. 아기가 깔렸다는 소리에 두 경찰은 맨손으로 번쩍! 날카로운 파편으로 가득한 데다가 최소 1톤에 달하는 무게의 차를 초인적인 힘으로 들어 올렸고요. 아기를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다행히 쓰잖아요. 저 지금 놀라가지고 약간 눈물 났거든요. 지금. 네. 한편 당시 두 영웅의 행동에 용커스의 경찰청장은 두 사람의 행동은 영웅과도 같았다라며 칭찬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찬사받은 두 경찰은 강한 엄마와 더 강한 아기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라며 삶의 의지를 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버텨낸 모자에게 공을 돌렸고요. 사람들은 겸손한 두 영웅을 향해 우리 곁에 이런 영웅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며 또 한 번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2021년 5월 스페인 라 리로하. 대학생 카밀로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큰일 났어! 할머니가 위험해! 아버지의 외침에 밖으로 뛰쳐나온 카밀라가 목격한 충격 광경. 이웃에 사는 80대 할머니 아나가 약 10m 높이의 발코니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아유, 어쩌다가. 일입니다. 어쩌다가. 아이고 할머니가 왜 그랬죠? 일촉즉발이죠. 보기만 해도 너무 위험한데.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였다가는 10m 높이에서 추락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 카밀로는 곧장 가게에서 사다리를 가져왔지만 3층까지 올라가기에는 사다리 길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내 히어로로 변신한 카밀로. 카밀로는 2층까지 올라간 뒤 난간 위에서 천장을 붙잡아가며 2층 난간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야, 저기를 저렇게 했어? 그리고 보일러를 발판 삼아 마치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단숨에 3층 발코니를 넘었고요.
기력이 다한 할머니가 떨어지기 직전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카밀로가 굳이 더 힘들게 2층 난간 끝으로 이동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카밀로는 이웃인 아나 할머니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던 카밀로는 자칫 구조 과정 중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과 빠른 실행력으로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인 판단력, 뭐 지혜, 용기 다 있는 분이네요. 진짜. 그렇죠. 정말 스파이더맨이네요. 영화 속에서 왜 그 내 이웃을 위하는 영웅인 거잖아요. 스파이더맨이. 근데 정말 현실 속에서 이웃을 위하는 영웅인 거였어요. 이 친구. 2014년 6월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마이클 요하네스. 그는 앞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다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좀 줄인 게 아닌 모양인데? 그렇죠. 예, 뭐 차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누가 뭐 경찰차가 세웠든지 그거 아니고서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자, 앞서가던 차량이 요하네스의 차를 세운 이유. 아니, 저 뒷차에서 불이 나고 있잖아. 사실은 요하네스의 자동차 하부에 불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지금 불난 줄도 모르고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행하는 사람은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차가 거울로 봤는데 뒷차에 불이 나고 있으니까 네, 속도를 줄여버려. 차를 세워버린 거죠. 자기는 모르죠.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일촉즉발이잖아요. 그렇죠. 불나서 엔진 부분에 붙으면 그 폭발이니까. 그 터져버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 자동차 문과 창문이 자동 잠금된 것입니다. 이요하네스가 안간힘을 쓰며 자동차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 사이 자동차 안은 순식간에 검은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자칫하면 자동차가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nd I still don't know how I did it, but the goal. 아, 저 차 앞 프레임이잖아요. 이거를 잡아 네. 뜯었네. 자, 기적을 만든 히어로의 정체는 바로 요하네스에게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냈던 앞서가던 차량의 운전자 밥 레닝이었습니다. And that's when we removed. 화재 현장을 목격한 레닝은 911에 신고를 한 뒤에 급하게 차에서 내려 요하네스의 자동차로 달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문이 안 열려요. 창문과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발견한 그는 운전석 문 윗부분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아래쪽으로 당기기 시작.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문이 진짜로 구부러지면서 창문이 와장창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갇혀있던 요하네스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사실 폭발할지도 모르는 어떤 차에 달려가신 것도 대단한데 초인적인 힘으로 저 자동차 문을 구부렸다는 게 저는 더 믿기질 않네요. 이 사람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초인적인 힘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순간 근데 이렇게 저걸 어떻게 구부려?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야, 이게 지렛대로 구부리기도 어려운데 사실. 자, 이후에 출동한 구조대는 도구 없이 맨손으로 문을 구부러뜨린 레닝의 초인적인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레닝 덕분에 큰 부상 없이 탈출할 수 있었던 요하네스는 오 마이 갓.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30초만 늦었다라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라고. 라며 자신을 구한 레닝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자, 이번 특종 역시 뜨거운 화마가 덮친 현장입니다. 2017년 6월 14일 새벽 런던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된 아파트 화재 사고가 발생. 4층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른 속도로 꼭대기까지 번졌고요. 23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던 파하드는 뒤늦게 화재를 인지하고 바로 부모님과 함께 탈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하드의 어머니 샤키라는 근육장애가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와 꼭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한 파하드는요. 엄마, 얼른 제 등에 업히세요. 어머니 샤키라를 등에 업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는 이미 뜨거운 불길과 검은 유독가스로 가득 찬 상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파하드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는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몸 챙기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머님을 또 업고 그 모든 계단을 다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정말 상황이면 대단하죠.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할 것 같긴 한데, 와, 정말 너무 무서운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치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새빨간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 맨몸으로 뛰어든 파하드. 뜨거운 불길에 살이 익고 매캐하고 뜨거운 유독가스에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지만요.
파드는 오직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걸음을 옮겨 무사히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다행입니다, 진짜. 그 사이에 건물이 안 무너져서 더 다행이고. 다행이죠. 그럼 파하드 가족은 다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파드의 아버지는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젖은 수건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사실 파드의 아버지는 23층에서 이웃을 돕다 그만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참 아버님도 영웅이시네요. 근데 그때 젖은 수건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웃을 위해 또 헌신하다가 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네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화염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한 그대들은 진정한 슈퍼히어로입니다. 자, 이번엔 멕시코에서 망도 없는 영웅으로 불린 한 영웅의 활약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길 걸어간다고요? 저기 왜 저렇게 가는 거죠? 누가 봐도 위험한데? 차 안에 사람이 있나요? 차 안에 누가 있나 보다.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멕시코. 당시 열대성 저기압 허리케인 케빈의 영향으로 최대 풍속 초속 22m 강풍을 동반한 큰 비가 쏟아져 내렸고요. 폭우 때문에 하천이 범람, 홍수로 도로와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도로를 운전 중이던 체세나는 급류에 휩쓸릴 위기에 처하자 차를 버리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 하지만 차량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불어났고요. 익사 위기에 처한 체세나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겁에 질려있던 그때 괜찮아요? 제 손 꽉 잡아요. 가족들과 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대학생 니콜라스가 영웅처럼 등장했는데요. 물이 진짜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죠? 이게 휩쓸리면은 무섭죠.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 이 선뜻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선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저 상황에는 똑바로 서 있는 것도 무섭고 만약에 한 번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 본인도 사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타인의 위험 앞에 나서는 영웅은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마법을 부리는 망토로 자신을 지켜줄 방패도 없었지만요. 오로지 눈앞에 있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급속도로 불어난 급류를 맨몸으로 헤쳐 손을 내미는 용기와 힘을 발휘. 뿐만 아니라 절대 당신을 놓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날 믿어요. 패닉에 빠진 체세나를 안심시키며 무사히 안전한 곳까지 구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의 영웅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를 망토 없는 영웅으로 칭송했고요. 그가 다니던 대학 측에선 니콜라스의 영웅심과 결단력을 칭찬하며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지만요. 정작 망토 없는 영웅 니콜라스. 누나랑 조카들이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걱정하길래 그냥 나선 거예요. 다른 사람이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또 한 번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미국 뉴욕. 사람들은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기 사람이 떨어졌어요. 승강장 아래로 한 사람이 추락. 그런데 선로에 떨어진 사람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 폴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야, 선로에 떨어지면은 아, 일단 너무 무섭죠. 폴이 선로에 떨어졌을 땐 이미 전철은 전 역에서 출발한 상황. 어떡해. 혼자선 움직일 수 없는 폴은 선로 한가운데 주저앉아 진땀을 흘렸고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이 승객 여러분, 곧 열차가 진입합니다. 모두 플랫폼에서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전철이 진입하는 소리가 폴의 귀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저거 전철 진입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도와주기에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누가 내려가기도 너무 위험한 거죠, 진짜 이 지구는.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차절명의 순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유, 어떡하니? 아우, 빨리빨리, 아우. 아우, 야, 이거 어떡하냐. 전역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저 음성 나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어우, 살았다. 다급한 상황에 폴을 구하기 위해 한 남성, 앤디가 주저없이 선로로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전철은 이미 모퉁이에 진입. 승강장에 들어서기까지 고작 몇 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앤디는 폴의 휠체어를 승강장 위로 올렸고요. 폴을 구축하며 구조를 시도. 그리고 그 순간 평범한 시민들은 어느새 영웅으로 변신해 똘똘 뭉쳤습니다. 곁에 있던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을 내밀어 폴과 앤디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전설의 승강장으로 진입. 영웅들은 약 10초 남짓한 시간차로 아슬아슬하게 폴의 목숨을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다행이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열차 들어오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 대부분이 이름도 모르는 낯선 타인들이지만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이 위기 앞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닐까요? 2018년 중국 저장성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 바로 18m 높이의 아파트 5층 창문에 2살 된 어린 아기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뭔가 아기는 또 위험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손을 내밀다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장치를 다 하잖아요, 집에. 아시잖아요, 그 향기장님. 정말 거기를 왜 올라갔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눈만 잠깐 떼도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당시 아기 엄마는 출근한 상태였고요. 집에 있던 할머니는 아기가 잠든 것을 보고 잠시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놀다가 창문을 기어 올라갔던 건데요. 금세라도 아기가 18m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너무 놀라 아파트 아래에서 우왕좌왕했고요. 아이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아기 보호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상황. 어떡해. 게다가 아파트 아래에는 아직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줄 그 어떤 보호장치조차 없었습니다. 야, 근데 이건 너무 일촉즉발이게 너무 애기니까 야, 공포를 아는 사람이면 매달려라도 있지. 그렇지. 애기는 모르거든. 지시를 들을 수도 없잖아. 힘도 없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는 결국 아파트 5층에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오늘 영웅 안 나와요? 이 기사는?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가 추락하는 그 순간 기적같이 나타난 슈퍼히어로. 캐치했어? 말도 안 돼. 맨손으로? 말도 안 돼. 아기를 받아낸 두 남성은 구조대원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얀과 딩은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 아기가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달려나가 맨손으로 아기를 받아낸 겁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걸 봤죠? 근데 애기 어떻게 됐어요? 자, 당시 추락한 아기는 얀과 딩의 품으로 먼저 떨어진 덕분에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받을 때의 충격으로 얀과 딩은 손목과 팔이 골절됐지만요. 이야, 그때 나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몸보다는 아기의 생명이 먼저였다는데요.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들은 아기의 엄마 장은 얀과 딩에게 치료비를 건네면서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딸이 자라면 자신을 구해준 영웅들 얘기를 꼭 해줄 거예요. 딸을 살려준 슈퍼히어로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매치기네. 어머머머. 와, 근데 안 노는데요? 아니, 저렇게까지 안 놓는데도 끌고 가려고 그러네, 저거를. 자, 2021년 9월 늦은 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가방을 낚아채려 한 강도는 22세 건장한 남성이었고요. 피해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였어요? 당시 강도는 힘으로 억지로 할머니의 가방을 끌어당겼고요. 할머니는 순식간에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끌려갔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강도가 70대 할머니의 가방을 노린 이유가 무엇이냐? 넌 사내 자식이 뭐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저기 앞에 가는 할머니 가방 뺏을 힘도 없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잘 봐. 사건 발생 직전 강도는 친구들과 거리를 걷던 중 우연히 앞서가던 할머니를 봤고 할머니의 가방을 뺏을 수 있는지 없는지 힘자랑 내기를 했던 겁니다. 야, 저 내기 때문에 저 할머니의 가방을 저렇게 가져가요? 아, 그 나이가 몇인데 저런 장난을 하냐? 정말 한심하죠. 아니, 저 너무 할머니 한심하다. 저렇게 넘어지시면 할머니들은 저렇게 다치면 정말 오래 가요. 정말 크게 다친다고. 아니, 할머니를 떠나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내기하는 바보 멍충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강도가 할머니를 덮친 그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발차기 한 거예요? 어? 어떻게 한 거지?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
할머니가 주먹으로- 찬 거죠. 주먹으로 얼굴을 친 거예요? 발로 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강도가 힘으로 할머니를 제압하려 했지만 할머니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반격에 나선 할머니. 게다가 내 팔! 팔? 오히려 할머니는 강도의 팔을 비틀며 제압. 심지어 강도를 밀쳐내기까지 했는데요. 예상 밖의 전개에 쩔쩔매던 강도는 다른 행인까지 나타나자 결국 급하게 달아났습니다. 오, 할머니 대단하시네. 70대라면서 20대의 건장한 남성을 어쨌거나 안 밀리고 물리친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셨네 아주. 자, 슈퍼파워를 숨겨왔던 히어로 할머니는 강도가 달아나자 별일 아니라는 듯 이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 원래 가시던 길을 갔고요. 이후 경찰에 체포된 강도는 할머니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했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의 어떤 할머니는 대단한 힘과 태권도를 하셨나? 강단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반격이 나오나? 정말 대단한 할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 대형 화물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이반은 트럭을 주차해 둔 채 화물칸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지금 위에 있는 트럭이죠? 풀렸다 이거. 어떻게 사이드 풀렸나 봐. 어떻게. 저 어떡하냐? 아니 앞에 차들도 주차돼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도 부딪히면 이거 압사되는 거 아니에요? 어우, 막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무거워서. 저 무거운 차를. 핸드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갑자기 멋대로 전진하기 시작한 건데요. 다행히 트럭 주변에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앞쪽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고요. 한 대는 가스 연료 자동차였고요. 또 한 대는 억대 가격의 고급 스포츠카. 이대로라면 주차된 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두 기자님이 저 트럭의 소유자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일단 되드는데도 이렇게 막으려고 했겠죠. 앞으로 가서 순간적으로. 흘러나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지켜보면 너무 책임감이 없죠. 아니,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세워요? 이건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야? 아니. 나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과 아예 보겠다는 거잖아. 50보 100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제가 100보입니다. 제가 100보입니다. 개찐 개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100보가 나쁜 거예요. 그래?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한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난 많으면 좋은 건 줄 알았어.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깜짝 놀란 이반은 화물칸에서 뛰어내려 운전석 쪽으로 달려갔지만 운전석에 올라타기에는 역부족. 무작정 운전석 쪽에 매달려 트럭을 뒤쪽으로 잡아당기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안 되지. 그런데 자, 이거 올라타기 늦었다. 아유, 어떡해, 아유. 뭐야? 세웠어? 뭐야, 만화야? 뭐야? 섰어? 그리고 프로 옆으로 싹 갔어. 방향도 정확했어. 앞을 향해 전진하던 트럭은 이반의 초인적인 힘 덕분인지 주차된 자동차들을 들이받기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멈췄습니다. 트럭이 멈춘 지점이 앞 자동차들과 겨우 5mm. 말도 안 된다, 이거. 프로비에 다가가는 순간에 합의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안 돼! 4,000만 원! 그다음에 근데 더 위험한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가스예요, 가스. 가스죠. 터지잖아. 폭발해봐. 주변 다 난리 나잖아. 인명사고 나지. 해당 CCTV 영상은 SNS에 업로드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수천만 원 수리비 날아갈 뻔한 상황을 맨손으로 막은 거네? 저런 상황이면 나라도 죽을 힘 다할 듯이라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이반에게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별일 없이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반 씨도 무사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기적 19에 나올 법한. 2021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가정집에서 4마리의 개들이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담장 너머로 나타난 불청객 때문에 개들은 겁에 질려 짖기 시작했습니다. 곰이야? 지금 담벼락 위로? 어머머머. 야, 걔들아, 그럴 때가 아니다. 자, 먹이를 구하러 마을에 내려온 배고픈 어미곰과 새끼곰 2마리는 집 담장 위로 어슬렁거리면서 나타났습니다. 무서워. 그리고 곰들을 보고 놀란 개들이 짖기 시작하자 큰 앞발을 뻗어서 개들 공격하며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가장 어린 개를 낚아채려고까지 했는데요. 어머머머. 그런데 그때 개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머! 어머!
사람이 밀어버린 거예요, 곰을? 그랬나 봐요. 곰이 너무 머쓱하지 않을까? 되게 것 같은데? 자, 곰의 위협에서 개들을 구한 것은 견주 17살 소녀 헤일리 모니리코. 헤일리는 곰이 자신을 공격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야생의 포식자인 곰의 공격에서 살아가는 반려견들을 구하기 위해 비처럼 달려와 망설임 없이 맨손으로 곰을 밀쳐냈고요. 미처 도망가지 못한 개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곰들은 헤일리의 집을 떠났습니다. 곰이 진짜 무서운 존재거든요. 엄청 무섭죠. 곰의 전투력은 뭐 사람은 쉽게 제압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 몇 번이면 날라가지. 와, 이거 말이 되나? 곰들에게서 용감하게 반려견들을 구한 헤일리는 인터뷰를 통해 너무 떨렸고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이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따라하지 마세요. 라며 소감과 당부를 전했다고. 곰이 만약에 마당으로 내려와서 그렇지. 공격했어 봐요. 얼마나 무서워. 봐봐, 밀었는데 넘어갔잖아. 밀었는데 안 밀리고 일로 떨어졌어. 끝이야. 그럼 진짜 무서운 상황. 반대로 넘어갔으면 끝이야. 반려견들의 위기 앞에서만큼은 곰보다 강했던 소녀 슈퍼히어로의 활약상이었습니다. 두 기자님은 만약에 야생동물과 마주친 절체절명의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야생동물에 비해 우리가 우수한 거는 거의 없잖아요. 순간 스피드, 힘 다 떨어지는 거. 인간이 유일하게 우수한 게 지구력 하나인데 그 순간 옆에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오상진 씨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반대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싸웁니다. 어떻게요? 무조건 싸움은 선빵입니다. 아니야. 야생동물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선빵을 가는 거죠. 네.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 역시 야생동물과 용감하게 맞서 싸운 히어로인데요. 2014년 8월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던 9살 소년 제임스 바니는 자전거를 타고 놀던 중 자전거를 너무 열심히 탔나? 아유, 더워.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한참 수영을 하던 바니의 다리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 그리고 얼마 뒤 바니는 다리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전기변성, 어머, 상어? 감전. 바니의 다리를 공격한 것의 정체, 바로 이겁니다. 선빵 오케이? 난 육지동물이에요. 아니, 나는 악어는 육지동물이에요. 악어 육지동물이에요. 아니, 수륙 양용은 나 안 쳐요. 수륙 아니, 육지만. 엄연히 육지동물입니다. 아니, 풀밭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은 내가 할 만한데 물 쪽은 내가 물 공포가 있어. 바니를 공격한 것은 바로 몸길이 약 2.8m, 몸무게 약 182kg의 거대한 악어였습니다. 악어의 무는 힘, 치악력은 사자보다 3배, 상어보다도 훨씬 쓸 정도로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데요. 그 무시무시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그 악어가 9살 바니를 공격한 겁니다. 물려도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했죠. 있으면 다리 근데 없어져, 이제 이 내 사람아. 다리면 또 얘기가 다르지. 아, 어떻게 제 할 다리라고 거야? 막말하는 거야, 어떻게. 지금? 악어는 바니의 다리와 등을 사정없이 공격. 날카로운 악어의 이빨이 살점을 파고들었는데요. 그때 그 순간 나타난 슈퍼히어로. 지금 이 순간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바니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악어의 턱을 움켜쥐었고요. 악어의 턱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입에서 빠져나온 사이에 주먹으로 악어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근데 9살 소년이 쳐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야, 근데 순간의 판단력과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할 법도 한데 기지가 대단하네. 그 용기를 낸 거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놀라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바니에게 역공당한 악어는 바니의 핵펀치 매운맛에 깜짝 놀랐는지 정말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극적으로 악어에게서 탈출한 바니.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바니의 몸에는 30여 개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발견됐고요. 심지어 다리 한쪽에는 악어의 이빨 하나가 떡하니 박혀 있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악어도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너 어디 가서 악어라 하지도 말아요. 네가 개구나. 약간 이럴 거 아니야. 거대한 악어와의 싸움에서 이긴 바니는 I want to put it on a necklace so then I could tell all my friends. I split myself out. 끔찍한 경험을 겪고도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Negative. 2013년 미국 오레건주 레바논.
농부 제프 스미스는 트랙터를 타고 나무 그루터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트랙터가 전복! 스미스가 무려 1.4톤에 달하는 트랙터 아래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살짝 발 위에 뭐 떨어져도 육중한 트랙터 핸들이 스미스의 가슴을 짓눌렀고요. 어떡해. 숨이 점점 가빠져온 스미스. 하지만 1.4톤이나 되는 트랙터에 깔려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쨌거나 빨리 들어서 저 사람 빠져나와야지. 안 그러면 진짜로 생명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말 그대로 진짜 골절돼가지고 장기를 찌르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스미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던 그때 정말 기적처럼 슈퍼히어로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위기에 처한 스미스를 보자마자 무려 1.4톤의 트랙터를 맨손으로 들어올려 스미스가 상체를 빼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두 명이 1.4톤짜리 트랙터를 들어올려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합쳐서 3대 몇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3대 500만 쳐도 되게 많이 하는 건데 1인당 700씩 든 거니까. 아, 그건 그리고 이제 운동기구니까 사실 뭐 들기라도 좋게끔 돼 있다고 해요. 그렇죠. 자, 1.4톤의 트랙터를 들어 올린 괴력의 소유자는 바로 스미스의 두 딸. 에? 그것도 16살 한나, 14살 헤일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학교에서 돌아온 자매는 아버지 스미스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 헤일이 여기 트랙터 앞을 들어 올려보자. 무려 무게 1.4톤의 트랙터를 두 소녀가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겁니다. 자, 그렇게 두 딸은 아버지 스미스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동생 헤일이가 땅을 파는 동안 언니 한나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다행히 이웃이 자신의 트랙터로 스미스의 트랙터를 끌어내 스미스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냈다. 사랑과 가족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스티브는 아이들과 함께 강가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정박한 보트에서 아빠 스티븐이 낚시를 하는 사이 7살 아들 체이스와 4살 딸 에비게일은 수영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을 덮친 급류. 딸 에비게일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자 깜짝 놀란 아빠 스티븐은 급하게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으로 휘몰아치는 강물에 점차 멀어지는 에비게일. 물에 빠진 에비게일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아빠 스티브는 결국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이스, 너라도 먼저 강가로 몸을 피하고 도움을 청해. 아빠가 에비게일을 구할게. 아들, 사랑한다. 물살은 계속해서 그들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이었던 상황. 7살 어린 소년의 어깨에는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체이스는 이를 악물고 멀리 떨어진 강 기슭까지 죽으림을 다해 헤엄치기 시작. 정말 무서웠어요. 물살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수영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체이스는 약 1.6km의 거리를 물살과 씨름하며 무려 1시간 동안 수영. 7년의 삶 중 가장 치열한 일생일대 사투를 벌였습니다. 와, 저걸 어떻게 하냐. 수영장에서도 그 정도 하면 어렵지. 어렵지. 잔잔한 말이 안 물에서 되는 거. 힘들지. 잔잔한 물도 쉽지 그리고 않아. 옷을 7살. 입고 있잖아요. 7살인데. 옷을 입고 수영하면 훨씬 힘들다고 또. 야, 이게 오로지 그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용기와 초인적인 힘을 낸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넘나든 1시간의 사투 끝에 체이스는 다행히 강기슭에 도착을 했고요. 곧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수색 끝에 사고 지점에서 약 3km나 떨어진 지점에서 표류 중이던 아빠와 여동생을 발견. 다행이다. 강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 자칫하면 침수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가까스로 구조에 성공. 작디 작은 몸으로 가족을 살려낸 체이스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귀여운 영웅이 나타났다라며 체이스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2020년 5월 인도 비하르주 다르방가의 한 마을에 찾아온 소녀에게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뭐 타국에서 금이 환영한 건가요? 자, 열렬한 찬사의 주인공은 15세 소녀 조티 쿠마리. 사실 쿠마리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쿠마리의 아버지인 모한 파스와는 고향을 떠나 3년 택시 기사로 일하며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20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한 쿠마리의 아버지. 쿠마리는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아버지가 거주 중이던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세에 인도 정부가 국가 봉쇄령을 발령, 아버지의 치료는 늦춰지게 되었고 그동안의 수입마저 뚝 끊기고 말았는데요. 아, 코로나19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아니 치료도 못 받고 있죠. 돈도 못 벌고 있죠. 경제적으로 어떡할 거예요. 탈출구가 없거든요. 비축해놓은 식량도 떨어지고 모아둔 생활비마저 뚝 떨어진 상황. 쿠마리, 지금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여기 있다간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국가 봉쇄령에 대중교통마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쿠마리가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으니 그건 바로 자전거. 자전거? 자, 쿠마리는 약 33,000원 전 재산을 모두 털어 중고 자전거 한 대를 구매했고요. 아버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이고야, 뒤에 사람 태우고 자전거 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훨씬 무겁죠. 예.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미안하면서도 든든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밖에 교통수단은 없었을 것 같은데 돈도 없고. 근데 거리가 음. 그 자전거 타고 갈 만한 거리예요? 출발지 구르그람에서 고향 비아르주 다르방가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 예? 아이고야. 지도 보니까 저 네팔 근처인데 저쪽은 산악 지형 아니에요? 1200km? 하루에 100km씩 가도 열흘 넘게 걸리네요. 쿠마리는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얻어먹으며 열심히 자전거를 달렸고요. 낮에는 더위와 싸움,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싸움, 흙길과 산길, 아스팔트 도로를 하루에 무려 120km 이상을 열흘 동안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니, 와, 120씩이나 탔네. 엄청나다. 아니 말이 되나? 아, 밤에 잠은 어디서 자? 그냥 아버지가 한 7, 80kg 나갈 거고. 아우, 저 딸 정말 고생했네. 엄청난 지구력과 체력으로 열흘 만에 고향에 도착한 쿠마리는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제 목표는 단 한 가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쿠마리 아버지 파스와는 딸이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 사연이 전 세계로 알려지자 쿠마리에게는 분명 대단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넘치는 힘과 체력을 평가해보고 싶어요. 인도 사이클 연맹에서 그렇지. 국립 사이클 아카데미 연습생 입단 테스트를 받아볼 것을 요청. 이 테스트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라고 밝혔지만요. 쿠마리는 학업을 마치고 싶다는 이유로 사이클 연맹의 제안을 거절했고요. 2021년 2월 인도의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또래 소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준 쿠마리에게 국립 어린이상을 수여했습니다. 2020년 8월 미국 플로리다. 조시 윌리엄스는 아내와 딸 그리고 세 아들과 산타로사 해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내와 다른 아이들이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동안 조시는 큰아들 9살 에사이와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SI 마지막으로 다이빙 한번 하고 엄마 있는 대로 가자. 수영을 즐기던 아빠 조시가 다이빙에 도전. 그런데 조시가 다이빙을 한 몇 초 후 아들 에사이는 다급히 바다로 뛰어들었는데요. 그 이유 바다에 뛰어든 아빠 조시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머머. 아니나 다를까 바다에 뛰어든 에사이는 목이 골절된 상태로 엎드려 있는 아빠 조시를 발견했는데요. 아유 바닥에 부딪혔구나. 아, 목이 부러졌구나. 아, 뭔가 부딪혔어. 이게 목이 부러진 거는 사실 척추 연결이기 때문에 아. 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9살 아이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이거를. 야 이게 해결이 되는 일인가? 하지만 에사이는 침착했습니다. 조시가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는 데다가 그대로 뒀다간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에사이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조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몸무게가 무려 90kg에 달하는 아버지의 몸을 뒤집었습니다. 애가?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가? 90kg의 건장한 성인 남성을 아이 혼자 뒤집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쉽지가 않은. 좀 도와주면 모르겠는데 어. 본인의 힘만으로 한 거잖아요. 끔찍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순간 그런 판단을 내리기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냉정하게 어쨌든 기도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엎드려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골절이니까. 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일단 눕혔으니까 네. 구조 요청을 했겠죠? 뭐 에사이는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기요,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도 부둣가 해변과 멀리 떨어진 탓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아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결국 에사이는 아빠를 구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판단해 젖 먹던 힘을 다해 조 씨를 끌고 해안 쪽을 향해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를 끌고 수영을 했다고요? 아버지를 끌고 에이. 아, 수영장도 아니고 바다라면서요. 파도 바다에서- 치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9살이? 와. 몸무게 90kg에 달하는 아빠를 끌고 열심히 수영한 에사이. 해안 쪽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긴 했지만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때 에사이와 조 씨를 발견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이고. 조 씨와 에사이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요. 다행히 후유증이나 큰 장애가 남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에사이 또한 약간의 통증만 호소했을 뿐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2006년 2월 캐나다 퀘벡주 이부지비크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41살 여성 리디아 앙기우는 마을 하키 경기가 끝난 뒤 7살 아들과 마을 회관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주변 아이들이 앙기우 쪽을 보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앙기우가 뒤를 돌아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그녀의 아들은 무언가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 정체는 무려 320kg에 육박하는 북극곰이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북극곰이 온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너무 위험한. 곰이 아마 달리기가 뭐 시속 50인가 60인가 이럴걸요? 엄청 빠르고. 못 도망가요, 빠르고. 사람이. 북극곰은 세계 최고의 육식 포식자로 불릴 만큼 포화 크기로 악명이 높은 동물입니다. 그런 북극곰이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는 모습에 이성을 잃어버린 앙기우. 주변 아이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 뒤 아들을 붙잡고 있던 북극곰에게 무작정 갈길질과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된다고? 자, 무기 없이 아, 이 마음은 너무 공감이죠. 저도 만약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전. 앙기우의 공격을 받은 북극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앙기우의 얼굴을 강타. 그 바람에 그녀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북극곰의 앞발은 내려치는 힘만 약 1톤입니다. 그런 북극곰의 앞발에 맞아 엄청난 고통을 느꼈음에도 앙기우는 정신을 잃지 않고 뒤로 넘어진 채로 계속해서 발을 휘두르며 북극곰을 발로 차며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뒤로 나자빠진 북극곰은 완전히 분노에 찬 모습으로 앙기우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천만다행히도 소란한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이 북극곰과 맨손 격투를 벌이던 앙기우를 발견. 소총으로 곰을 사격하며 앙기우와 아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와. 아들은 엄마 말은 굉장히 잘. 아들, 이제 공부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들, 아니, 2015년 5월 미국 위스콘신주 30대 여성 에리는 남편 조나선, 딸 올리비아와 셀라 그리고 아들 에즈라와 함께 트레슬 트레일 다리 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다. 얘들아, 위험하니까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에린의 가족.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불행할 수 없어. 다 죽어. 자! 27살 델토로라는 청년이 약혼녀에게 청혼을 거절당하자 홧김에 총을 들고 나와 트레슬 트레일 다리 위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무작위로 난사한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델토로가 쏜 총에 에린의 남편 조나선과 첫째 딸 올리비아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묻지마 범죄잖아요, 저게. 예, 총기 사고. 아, 이게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분들이 억울하게 생각을 잃었네요, 진짜. 자, 심지어 에린 또한 복부와 오른쪽 다리, 왼손 등 3군데나 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애들을 어떻게든 지켜야 해. 총에 맞아 패닉에 빠진 데다 온몸이 죽을 듯이 아픈 상황에서도 남은 두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에린. Made it the hardest decision of my life.
which was to grab my youngest daughter, who was 5, and she was not harmed, but started running with Selah, and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에서 총상을 입고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 7살 아들 에즈라와 5살 딸 셀라를 몸으로 감싸 안은 채 가까스로 이동해 아이들을 다리 입구 바깥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요? 게다가 한 발이 아니라 3발을 맞은 상황이 아, 얼마나 아팠겠냐고. 남편하고 큰딸이 죽는 것도 눈앞에서 봤겠다. 그렇죠. 정말. 끝까지 아이들을 감싸고 보호한 거죠. 그렇죠. 네. 총기 난사범 델 토로는 또 다른 남성 31살 애덤 벤탈의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간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을 맞아 찢어지는 고통에도 자식들을 보호한 에린 덕에 에즈라와 셀라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에린도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해당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요. 총을 맞고도 아이들을 살려낸 부모님의 사랑은 경이롭다. 진정한 영웅이다 라며 감동. 에린을 위한 후원금 페이지를 개설해 하루 만에 1억 원 이상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니 정말 다행인데. 비극적인 상황이네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기적적으로 또 목숨을 구해내고 본인도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위대한 부모님.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번 특종은 정말 아찔한 순간을 담은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야, 납치야? 어머, 유괴예요? 애를 납치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갑자기 길을 가다가 왜 저래? 아니고. 2021년 7월 미국 뉴욕의 한 거리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 납치된 아이는 5살 소년 제이콥으로요. 엄마 로페즈와 형 누나들보다 정말 조금 앞서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문의 남성 납치범이 나타나 엄청난 속도로 제이콥을 납치, 순식간에 차에 태워버린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이 길도 못 다니겠다. 아니, 이거. 어떻게 저렇게 대도시에서 납치를 해요?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아, 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저때 심장이 어땠을까요, 정말? 어떻게든 제이콥을 구하려고 납치범의 차량으로 달려든 가족들. 하지만 범인은 제이콥을 뒷좌석에 던지듯 태운 뒤 자신도 운전석에 탑승해 문을 잠궈버렸는데요. 빨리 출발해! 빨리 문 열어! 열라고! 내 아들을 돌려줘! 그대로 자동차가 출발한다면 남은 가족은 눈앞에서 제이콥을 놓치고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상황. 납치된 아들을 되찾으려는 엄마와 빠르게 도망치려는 범인들이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엄마 로페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2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게 뭐야, 패거리도 있네. 그냥 혼자 버리는 일이 아니에요. 패거리도 있었어, 안에 막. 아이 뺀 거. 뭐야, 뭐 빼냈어? 도망가는 겨? 도망간다. 끄집어낸 거죠, 아들을. 끄집어낸 낸 거죠? 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석에 공범이 있었어요, 보니까. 있었어. 공범이 일당이야, 있었어. 일당.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I will kill you. 영화 테이큰에 리암 니슨이 있다면 제이콥에게는 엄마 로페즈가 있다. 엄마 로페즈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캐치. 뒷좌석에 있는 제이콥을 잡기 위해 창문 안으로 필사적으로 2 팔을 뻗었고요. 범인들은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엄마의 강인한 힘 앞에서는 역부족. 엄마 로페즈는 범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제이콥을 차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그렇게 상황 종료. 납치됐던 제이콥은 엄마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천만다행이다, 진짜. 아니, 저게 무슨 일이냐? 야, 그러니까 이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를 조수석에서 손을 뻗어서 그렇지. 꺼내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팔 닿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말도 그죠? 안 되는 네.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공범도 조수석에 있었는데도. 그리고 이후 납치범 제임스 맥고너글은 경찰에 체포, 납치 미수 및 아동 위협 혐의로 구금됐고요. 공범은 현재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잡아가지고 죗값을 좀 치러야 되겠네요, 저는. 아, 위대한 엄마 사연이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네요, 진짜. 2019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 저메이는 동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빠, 큰일 났어. 엄마 아파트에 불이 났대. 저메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메인의 어머니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대피할 수 없는 상황. 어머니 걱정에 가슴이 철렁해진 저메인은 곧장 어머니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19층짜리 아파트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본 저메인은 곧장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엘리베이터도 작동되지 않고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이 입구를 막고 저메인을 저지했는데요. 저 불길 속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메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새카맣게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어우, 저것도 어떡하냐, 진짜. 하지만 화재가 난 아파트에 어머니를 홀로 둔 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저메인. 갑자기 맨손으로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저메인은 한층 한층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계신 15층까지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15층까지 외벽으로 올라갔다고요? 저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맨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놓치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저기에 틈이 있어도 그걸 잡고 올라가도 15층 올라가기 힘들어. 말도 안 돼. 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15층까지 올라간 저메인은 극적으로 어머니와 상봉했습니다. 발코니를 통해 집으로 들어온 아들을 본 저메인의 어머니는요. 아들, 대체 여길 어떻게 올라온 거야? 근데 경찰이 밑에서 막은 거 아니야? 체포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까무러치게 놀란 것도 잠시 오히려 저메인을 걱정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아들 걱정이시네요. 아니,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을까 엄마 싶네요. 감사한 마음도 들고. 어머니는 구조됐어요? 자, 정말 다행히도 저메인이 외벽을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어느 정도 불길이 진정됐고요. 저메인과 어머니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어머니를 구한 진정한 효자, 현실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라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에 저메인은 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제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깊은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15층 아파트를 맨손으로 올라가다는 거는 사실 만약 저메인 씨도 그냥 아무 상황 아닌데 그냥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못 올라갈 거예요. 아무 상황 아니면 솔직히 3층도 못 못 올라가요. 올라가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또 발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